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쯤이면 자산이 불어났어야 하는데 말이죠. 고전 학자들에 따르면 실존 인물인지 불분명한 이솝은 작가로서 많은 맞나? 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 이름을 딴 우화는 기원전 5세기로 거슬러 간다. 이 우화집은 2000년 이상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팟캐스트와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말하는 동물들이 삶의 교훈을 전해준다는데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솝 우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개미와 배짱이다. 이야기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인다. 긴 여름 동안 배짱이는 이리저리 뒹굴고 바이올린을 켜고 연주하고 친구 개미에게 춤을 추자거나 다른 벌레와 흥청망청 절기자고 꺼득인다. 개미는 거절한다. 대신 옥수수와 곡물을 창고로 옮기는 더 고된 일을 선택한다. 겨울이 오자 배짱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온기를 얻으려면 바이올린을 움켜쥐지만 곧 야, 굶주림으로 죽는다. 한편 개미와 개미 가족은 뭐야. 장래에 대비해 여름 동안 모은 식량으로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낸다. 나는 제이슨과 대화를 나누다가 배짱이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인생의 여름에는 뭐가 어때서라고 말하며 그냥 즐겼던, 무심하게 넘겼던 순간들이 많았다. 그의 말 맞다나 결국 네, 25년 동안 네, 바이올린을 켰던 셈이었다. 네, 나는 후회의 심층 구조를 이루는 네 예. 가지 범주 중 첫 번째를 후회의 기반성 심층 후회라고 구조. 명명했다. 기반성 네, 후회는 앞을 그렇습니다. 내다보지 못하고 기반성 성실하지 후회, 못한 데서 기반성, 비롯한다. 모든 심층 기반성 구조적 후회와 후회와 마찬가지로 기반성 기반성 후회 후회, 역시 선택에서 기반성 출발한다. 후회와 우리는 초반에 일련의 초반의 후회. 결정을 해야 하는 네, 상황에 우리는 직면한다. 이제 한 결정을 해야 선택지는 합니다. 개미의 한 길이다. 선택지는 이러한 개미들의 선택에는 선택을, 단기적인 희생이 필요하지만 개미들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보상이 필요합니다. 따른다. 네, 다른 맞습니다. 선택지는 다른 배짱이의 선택지는, 길이다. 이 다른 선택지는 경로는 단기적으로는 노력이나 노고를 거의 리미터도 요구하지 않지만 작동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대가를 요구할 위험이 EQ도 있다. 이 있습니다. 중대한 이 시점에서 중대한 우리는 배짱이의 시점에서 길을 선택한다. 너무 많이 배짱이의 쓰고 길을 너무 적게 저축한다. 규칙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운동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대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생활한다. 학교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마지못해 학교에서, 최소한의 집에서 노력을 기울인다. 최소한의 이 노력을 선택들이 기울입니다. 점차 늘어갈 이 경우 선택들이 그 여파가 점차 눈에 완전히 드러날수록 드러나진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축적되고 머지않아 서서히 모든 결과가 축적되고 부정하기 어려울 네, 정도로 모든 커진다. 결과들이 그리고 이것들을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할 부정하기 정도가 시작합니다. 되어버린다. 기반성 후회는 그렇게 기반성 후에는 표현된다.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표현이 했더라면. 되는 것입니다. 기반성 후회에 대해서 유혹과 논리. 말을 기반성 한다면 후회는 그렇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유혹으로 시작해서 불변의 저항할 수 논리로 끝난다. 없는, 캐나다 엘버타 출신의 저항할 여성을 수 예로 없는, 들어보자. 그녀의 저항할 수 없는 후회는 논리로 이솝우화를 시작을 그대로 해서 가져온 듯하다. 이솝우화를 그대로 오랫동안 가져온 건강을 것 돌보지 않은 같은 것을 후회해요. 건강을 해치는 일만 했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은퇴를 대비해 저축도 하지 않았고 이제 62세인데 건강도 잃고 파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미와 배짱이를 도덕적인 이야기로 읽지만 이는 인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겨울에 먹을 식량을 모으는 대신 여름 내내 파티를 즐기면서 배짱이는 경제학자들이 시점 할인, 보상받을 수 있는 미래의 시점이 멀수록 그 보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굴복했다. 이런 편향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종종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린다. 배짱이는 미래의 식량보다 현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엘버타주에 사는 위 여성은 중장년기의 건강과 만족감보다 젊은 시절의 희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제이슨도 초기 연봉이 자신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어 먼 미래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미국 후회 프로젝트와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시점 할인 경험을
초기호가라는 언어로 묘사했다. 아칸소 출신의 31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20세 초반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음주운전도 했죠. 그 바람에 군에 입대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4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잤습니다. 버지니아주의 49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대학 시절을 좀 더 진지하게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반성 후회를 확인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돈을 쓰거나 또는 눈앞의 유혹으로 인해 그 가치를 넘어서는 어떤 활동을 묘사할 때 흔히 수반되는 너무 많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다음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돈을 저축하거나 운동이나 악기를 연습하거나 또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을 묘사할 때 수반되는 너무 적게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예를 들어 대학 운동선수들은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행동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자고 너무 적게 훈련한 것이라고 한다. 시점 할인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반성 후회는 시작에 기반을 둔 두 번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후회는 즉시 고통을 전달한다. 제한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길을 달리다가 다른 차와 충돌하면 그 결정의 결과와 그에 따른 후회는 즉각적이다. 완전히 망가진 자동차, 아픈 허리, 잃어버린 하루. 하지만 기반성 후회는 충돌의 소음과 분노를 동반하지 않는다. 기반성 후회는 다른 속도로 찾아온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926년에 발표한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13장에서 주인공 제이크 반스는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해외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다. 대화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 마이크 캠벨이 최근에 파산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어쩌다 파산했나? 미국인 빌 고트는 묻는다. 두 가지 방법으로. 캠벨이 대답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기반성 후회는 이렇게 찾아온다. 건강, 교육, 재정적 실수는 즉각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형편없는 결정들은 천천히 세력을 형성하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닥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후회의 결과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다. 플로리다주의 61세 남성은 해밍웨이의 간결한 문장 스타일을 본의 아니게 받아들여 이렇게 써서 보내왔다. 어릴 때부터 저축하지 않았죠. 복리의자. 46세 호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인생 초기부터 더 열심히 일했다면 평생 복리로 혜택을 누렸을 겁니다. 미시간 출신의 33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 독서의 중요성에 눈뜨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이제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만약 10에서 15년만 더 일찍 독서를 시작했더라면 어떤 복리 효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복리는 강력한 개념이지만 우리 배짱이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내가 당신에게 오늘 현금 100만 달러를 한 번에 받을 것인지 가치가 매일 2배로 늘어나는 1페니를 한 달 동안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100만 달러를 선택했다. 이후 3주 반 동안은 그 결정이 현명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30일째 되는 날 1페니는 500만 달러가 된다. 복리의 힘은 다음 표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봤던 표의 미러 이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의 복리 이자율로 1만 달러를 투자하면 1년 후에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0년 후에는 거의 6,500달러를 벌게 될 것이다. 20년이 지나면 돈이 거의 3배로 불어난다. 30년이 지나면 당신의 돈은 4만 4,600달러로 처음 시작할 때의 4배가 넘는 돈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당신이 빌리거나 저축한 돈에 대한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간 단계부터 속도가 빨라진다.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 원리는 재정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읽고, 일하는 것과 관련된 작은 선택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발적인 이익 또는 해악을 낳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는 셈이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미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안이 가진 비선형적인 복리효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두 도표가 겹쳐지면 탈출하기 어려운 함정이 형성된다. 기반성 후회는 피하기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다. 되돌리기도 어렵다. 제이슨처럼 경제적 후회를 할 때는 특히 그렇다. 다른 응답자들도 이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어느 55세 여성은 근시안적인 재정적 선택들이 쌓여 빚더미에 올랐다고 말했다. 46세 인도 남성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워싱턴주에 사는 47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축할 수 있었던 돈을 낭비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메사추세츠주에 사는 46세의 한 여성은 돈을 더 일찍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후회는 대부분 그 후회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결론 지었다. 기반성 후에는 지역과 성별을 막론하고 고르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서 약간 더 많이 나타났다. 삶의 기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테네시주에 있는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학 때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을 거고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19살 무렵 이 남자의 기반은 탄탄해 보였다. 29살이 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39살이 되었을 때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49살이 된 지금 삶의 토대가 해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30년 전 내린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로 인해 현재 그의 삶의 기반이 불안정하다. 실수들이 쌓인 결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조차 기반성 후회를 한다.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25세 말레이시아 여성이 말했다. 대학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좀 더 현명하게 보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인도에 사는 또 다른 25세 여성도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응답자는 삶의 기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실질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지난 49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썼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학위를 얻기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도 비슷한 패턴으로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6대륙의 응답자들은 다음 39세의 콜롬비아 남성처럼 특히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운 것을 후회했다. 담배가 건강과 주변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갑씩, 때로는 더 많이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좌절과 불안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반성 후회는 종종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후회일 때가 많다. 오리건주에 사는 43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대의 정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이 후회됩니다. 무너져 가는 심리적 토대를 재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4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10에서 15년 더 일찍 좋은 심리치료사를 찾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오리건주에 사는 57세의 논 바이런이 는 이렇게 후회했다. 2002년 처음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2010년이 되어서야 복용하기 시작했죠. 이 약들은 신의 선물이었는데 말이죠. 내가 더 일찍 복용을 했더라면 그 8년이 훨씬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후회에는 해결책이 내재되어 있다. 기반성 후회의 의미를 오래된 우화로 규명할 수 있었듯이 중국 속담에서도 그에 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기반성 귀인의 오류. 기반성 후회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다른 세 가지의 심층 구조적 후회보다 더 까다롭다. 후회와 실망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망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 이빨 요정이 자신에게 보상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는 실망한다. 반대로 후회는 당신의 잘못이다. 베개 밑에서 아이의 이를 꺼내고 그 보상을 넣어두는 걸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는 후회한다. 하지만 신체 건강, 교육 수준, 경제적 안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책임과 외부 환경의 경계가 모호하다. 당신이 과체 중인 건 영양소를 잘못 섭취해서일까? 아니면 건강한 식습관의 본보기가 되어주기는커녕 이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조차 없어서일까? 당신의 은퇴 자금이 부족한 건 하찮은 일에 너무 많은 돈을 쓴 탓일까?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이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일까? 당신이 대학을 중퇴한 건 학업에 태만해서일까? 변변치 않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대학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서인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인지 편향 중 하나는 기본적 귀인 오류다. 사람들, 특히 서구인들은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이 놓인 상황과 맥락이 아니라 성격과 기질 탓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어떤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면 즉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게 전형적인 예다. 그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발표를 하는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 앞에 서본 사람들 앞에 서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천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만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살피려 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기반성 후회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기반성 귀인 오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실패를 개인의 선택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이런 실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일 때가 많다. 따라서 기반성 후회에 대한 수정과 회피 방법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까지 재구성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개인의 기본적 선택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공동체, 가족 등 모든 차원에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이슨 드렌트가 하려는 일이다. 배짱이가 주는 교훈. 현재 제이슨은 10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소매 유통업체의 사내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직원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다. 그는 10대 시절 베스트바이에서 DVD 플레이어를 팔 때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한다. 그는 직원들이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탐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기술과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미래를 위해 급여를 조금씩 저축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한 다음 자신도 그 조언에 따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나는 43세 돈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같은 43살짜리가 정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배짱이 이야기의 교훈을 전하고 있죠. 모든 심층 구조적 후회는 욕구를 드러내고 교훈을 준다. 기반성 후회가 드러내는 인간의 욕구는 안정이다. 우리 모두는 심리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교육적, 재정적, 신체적 행복의 기본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또한 기회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도 필요하다. 이 교훈은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날을 생각하라. 그 일을 하라. 지금 시작하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개미가 되도록 도와라. 13살 때 별로 멋지지 않다고 생각해서 색소폰을 계속 연주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10년이 흐른 뒤에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3세 남성, 캘리포니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18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이 파탄났고 건강도 해칠 뻔했습니다. 68세 남성, 버지니아.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린 게 후회돼요. 예비 신랑이 군 복무 중이라 오하이오에서 멀리 떨어진 오클라호마에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 했죠.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엄마는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 하셨을 텐데. 내가 이기적으로 구는 바람에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죠. 51세 여성, 오하이오. 대담성 후회,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1981년 11월 저녁, 22살의 미국인 브루스는 기차를 타고 프랑스 북부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파리역에서 탑승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브루스의 프랑스어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이 여성의 영어는 괜찮아서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다. 당시 브루스는 1년간 유럽에서 지내던 차였다. 스웨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잡다한 일을 했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유럽 대륙을 횡단했다. 이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스톡홀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레일 패스가 다음날 만료였기에 서두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그보다 한두 살 어린 갈색 머리의 벨기에 사람이었다. 그녀는 파리에서 오페어,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집안일을 하고 보수를 받으며 언어를 배우는 여성으로 일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벨기에의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대화는 술술 이어졌다. 웃음도 간간히 터져나왔다. 함께 행맨 게임을 하고 십자 말풀이를 했다.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는 평생 서로를 알고 지낸 것 같았습니다. 브루스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런 기분은 다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자정이 되기 직전 기차가 벨기에의 한 역에 닿자 그 여자가 일어나며 그에게 말했다. 또 그러네. 잠시만요. 네. 난 이제 내려야 해요. 나도 같이 갈게요. 브루스가 말했다. 세상에. 그녀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날 죽일 거예요. 그들은 기차 통로를 지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키스를 했다. 브루스는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 댁 주소를 미친 듯이 휘갈겨 그녀에게 건넸다. 기차 문이 열렸다. 그녀는 기차에서 내렸다. 문이 닫혔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60대가 된 브루스가 말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성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자리로 돌아오자 승객들이 왜 여자친구와 함께 기차에서 내리지 않았는지 물었다. 우리는 방금 만난 사이였거든요. 브루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았기 때문에 이름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브루스가 설명했다. 다음날 스톡홀름에 도착한 브루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40년 후 세계 후의 설문조사를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후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내가 그녀를 따라 그 기차에서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합니다. 기반성 후회가 미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면
대담성 후에는 그 기반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대담성 후에는 결정과 무결 안전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대담성 후에는 우리가 안전한 선택을 할 때 찾아온다. 안전한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안심할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변화가 너무 거대하고 너무 파괴적이며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어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우리가 더 대담한 결정을 했더라면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반, 반사실적 사고를 유발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대담성 후에는 이렇게 표현된다. 내가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목소리 높여 말하기. 코네티켓에 사는 32세의 소비자 대출 관리자인 잭 핫셀바스는 세계 후의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죠. 더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는 거절당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면 세상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나중에 겁 없이 행동하는 대학 룸메이트를 만난 덕분에 잭은 그런 태도를 조금이나마 고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놓친 기회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책한다. 몇몇 조사 응답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35세 남성과 거의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나 자신을 대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랑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족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사람들의 내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렵다라고 말했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너무 내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후회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골치 아픈 주제다. 대중적인 믿음과 과학적 사실이 종종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와 같은 검사들에 힘입어 한층 강화된 전통적인 관점은 우리가 내향적이거나 아니면 외향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00년 전에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성격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씩은 두 유형 모두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오래전에 내렸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이분법적 성격 유형이 아니다. 인구의 약 3분의 2가 중간에 해당되는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양적, 질적,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외향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많은 사람은 그 반대척도인 내향성에 기울어진 성격을 한탄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한 남자는 자신의 내향적인 성향을 핑계 삼아 사무실에서 심지어 운동 경기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버지니아에 사는 4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수줍음과 내향성을 그냥 내버려 둔 걸 후회해요. 그런 성향이 나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나은 취업 기회, 취미 활동, 연애 기회가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53세의 영국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10대 시절의 청년 시절에 너무 수줍어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용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는 열혈 양향 성격자로서 나는 서양 문화의 외향적 이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곁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외향성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겸손한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세스 마골리스와 소냐 루보미르스키는 일주일 동안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요구만 해주어도 참여자들의 행복감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비슷하게 불안감을 극복하고 약간의 만용을 부리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노스캐롤라이 주의
56세 여성도 그중 한 명이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대신에 나서게 될 때까지 내 목소리를 찾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특히 학교에서 남을 괴롭히거나 못되게 구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조용히 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서서 행동하기. 유리일 기차에서 만난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브루스는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 살고 있었다. 브루스의 어머니는 프랑스 우표와 파리소이 찍힌 편지를 브루스의 집에 보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위에서 아래까지 채워진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툰 영어로 쓰여 있어 편지에 담긴 감정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브루스는 그제야 그녀의 이름이 산드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뿐이었다. 정신당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난 당시 생각하며 미소 지어요. 산드라는 되게 적었다. 나를 잘 모르시겠지만 내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 말은 다정하게 들렸다. 이상하게 형식적인 매짐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산드라는 자신의 성을 적지도 않았고 주소도 기재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그렇게 연락이 끊겼다. 브루스는 문이 다시 열리다 닫힌 것이다. 그는 그날을 쫓는 대신 편지를 지우는 쪽을 택했다. 나는 계속 집착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지었어요.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담성 후의 고통은 만약에 그랬다면 의 고통이다. 토머스 길로비치와 빅토리아 메디백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보다 행동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한다는 사실을 거듭 연했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후회스러운 행동보다 반감기가 더 길다. 길로비치와 메디백은 초기 연구 중 하나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실시한 미국 후회 프로젝트에 따르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거의 2배나 많았다. 심지어 중국, 일본, 러시아처럼 개인주의가 덜한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우세하는 사실이 다른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내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행동한 경우에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이다. 결과를 이미 확인한 선택안에 대해서는 후회의 반감기를 줄일 수 있다. 반감기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기차에서 내리지 않았을 때는 이후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길로비치와 메디백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 더 오래 살아있고 현대적이며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자주 상기시킨다. 미국 시인 오그던 내시도 한때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의 차이에 대한 진시를 쓴 적이 있다. 그것은 태만의 죄이며 두 번째 종류의 죄이다. 너의 피부 아래 알을 낳는다. 행동의 결과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제한적이다. 무행동의 결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한계가 있다. 무행동은 우리의 피부로 파고들어 알을 낳고 끊임없는 추측을 보완시킨다. 로빈스의 영역에서 대담성 후회가 만연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아일랜드에 사는 37세 남성의 사연과 다를 바 없는 수백 개의 사연을 보면 후회하는 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데이팅 앱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다. 대학에서 내 생애 가장 먼 여성을 만났지만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사는 60세 여성은 이렇게 후회했다. 4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사람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69세 남성은 이렇게 후회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테죠. 반사실적 가능성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담성 후회는 오래 지속된다. 만약 브루스가 11월 저녁에 산드라와 함께 기차에서 내렸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11월의 짧은 로맨스로 끝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브루스가 태평양 연안의 미 북서부 지역이 아니라 유럽에서 중장년기를 보냈을 수도 있다. 또는 벨기에인과 미국인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 부모가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지치도록 들었을 수도 있다. 모든 대담성 후회의 중심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좌절당한 이야기가 있다. 더 행복하고 더 용감하고 더 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좌절된 것이다.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의 세계는 특히 이런 종류의 후회를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다. 33세의 남아공 여성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사회생활 초기에 더 대담하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이 신경 쓴 것을 후회합니다. 어린 시절의 수줍음을 후회하는 사람 중 한 명인 잭 하셀바스도 뉴욕주의 주도인 울버니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그는 울버니에서 일자리를 구해 뉴욕주를 위해 일하다가 20년 후에 은퇴하고 연금을 받다가 죽는 거죠라고 말했다. 안락함 속에서 머물기는 언제나 쉬웠고 불확실성 속으로 페달을 돌리기는 어려웠다. 잭의 아버지는 많은 모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자기처럼 살지 말고 자기가 하는 말을 따르라고 했다. 아버지가 해준 말은 현실에 안주하지 마였다. 직장의 세계에서 현실에 안주해 살았던 많은 사람은 중년이 되어 자신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펜실베니아에 사는 56세 남성은 이렇게 후회한다. 14년 전에 이미 현 직장에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마찬가지로 53세의 영국 남성은 이렇게 후회한다. 직감에 따라 더 빨리 안전한 직장을 떠나 내 핵심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오리건주에 사는 54세 여성은 이렇게 후회한다. 30대 후반에 보다 대담하게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취직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후회를 안주하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 특히 흔하게 나타난 대담성 후회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 대형 제약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니콜 세리나는 토론토 인근의 컨설팅 및 교육 회사를 차렸다. 그녀는 더 빨리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직장 생활 초반에 좀 더 과감히 행동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그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이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느라 시간을 낭비했어요. 사업에 실패한 몇 명 응답자는 사업을 하며 경험한 과도한 위험 부담에 대해 후회했다. 그들은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약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그 수는 비율상 많지 않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초창기였던 1997년에 더그 론더스는 플로리다 중부에서 웹 교육 업체를 차렸다. 수년간 유지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라고 그가 말했다. 말에서 떨어졌고 말을 타는 것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 뒤에서 쟁기를 잡고 살았죠. 하지만 다시 말에 올라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57세가 된 지금 말을 다시 타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 성장을 이루지 못한 문제가 직업적 문제이지만 대다수에게는 개인적인 문제였다. 많은 경우 대담성 후에는 성장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성장 그 자체에 내재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잡지 못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결정을 자신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꼽았다. 나는 후회 사연으로 만든 데이팅 앱이 실패하면
해외 유학을 안 간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여행 패키지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후회되는 건 내가 저지른 나쁜 짓이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하지 못한 일들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 사는 젬마 웨스트가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후회는 18살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가지 않은 것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호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통과 의뢰를 다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유타주에 사는 47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 대출금, 아니 직장다운 직장,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 전에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지금은 그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하이오주에 사는 4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좀 더 모험적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시간을 들여 여행하고 탐험하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좋았을 테지요.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뒀고 나 자신의 기대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군인이었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대담성 후에는 앞서 언급한 오하이오주 출신 남성의 이야기처럼 탐험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탐험 중 하나가 내면의 탐색이라고 답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진정성이 좌절되면 성장도 좌절된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전 세계 수십 명이 대담하지 못한 자신의 후회를 다음의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지배적인 문화에 반하는 경우에도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을 억누른 사람들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53세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다. 동성애자라고 더 일찍 커밍아웃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나 업무 성과와 동료들과의 유대감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50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소수민족 여성이자 인민자로서 억양, 피부색,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바로잡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36세의 뉴요크는 이렇게 썼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나는 열애 동안 이성애자인 척하면서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담한 행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날 위험도 수반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찍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이고, 왜 안 나오니? 안 나와. 잠시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만요. 다들 있어. 어, 근데요? 다시 한번 다시요? 할게요. 다시 머리 좀. 안 돼. 잠깐만요. 머리가 됐어.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들, 한글쌤 화면이 너무 커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윈도우로 업데이트 했더니, 설정된 거에 다 날라와가지고, 대박이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내일 봬요. 네. 안녕.